맞아. 쿠는 예전에도 모의고사에서 한번 등장했던 사람 이름이라서 좀 익숙한데 파이어 아벤트 이 사람은 조금 생소하네요. 어, 과학혁명 뭐 이런 얘기해가지고 쿤 뭐 했거든요. 지금 여기 들어간 것도 그런 데서 착안을 한 겁니다. 그냥 생뚱맞게 그냥 갑자기 그냥 끄집어낸 것보다는. 자, 가봅시다. 쿤의 과학혁명 구조는 과학 철학의 지각 변동이라고 할 정도로 과학 철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자, 쿤은 과학자의 세계관을 지배하는 과학적 패러다임이라는 개념을 도입했고요. 됐죠? 아, 그러면 쿤이라고 하는 사람,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용어 두 개를 좀 매칭시켜 놓으면 되겠네. 그래서 과학의 개념 및 이론 변화를 설명하였다. 오케이. 자, 그가 사용한 패러다임이란 정의겠네. 어느 일정한 시기에 일단의 과학자 공동체에게 보편적으로 인식된 이론적 틀이나 체계, 개념의 집합체, 과학적 성취, 뭐 이런 것들을 가리킨다. 뭐 정의네요. 됐죠?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 쿠는 이 공동체가 연구의 주체나 방법, 기준, 세계관이나 가치관, 신념 등을 공유하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얘기야. 같은 패러다임을 공유하는 과학자 집단은 됐죠? 같은 연구 주체, 방법, 기준, 세계관, 가치관, 신념 뭐 이런 것들 공유한다고.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과학자들은 제기되는 문제들을 패러다임 안에서 풀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이를 정상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아, 자, 문제를 패러다임 안에서 푸는 거, 이거를 정상과학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괜찮죠? 근데 이제 이 정상과학의 범주에서 설명이 안 되는 현상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됐죠? 만일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경우에는 이들은 정상과학의 패러다임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네요. 됐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아닌 건 아닌 거야. 확실하게 빼놓으시고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면서 패러다임을 거부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자, 그러나 기존의 패러다임이 더 이상 변칙적인 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그때 과학혁명이라는 게 일어난다. 아예 그냥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보면 한두 개 정도의 발레가 나타나는 거는 패러다임으로 그 발레를 설명하려고 시도를 하겠지.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이러한 현상은 기존 패러다임에 따르면 이런 이유 때문에 발생하는 거야. 근데 그런 사례가 점점 늘어나. 변칙 사례가. 그러면은 그 패러다임은 더 이상 제 기능을 못 하는 거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아예 바뀌어버리는 거. 자, 쿤의 이러한 주장은 과학이 합리적인 체계를 가진 학문이 아님을 드러냈고요. 과학이 귀납적이라는 생각을 바꿔버렸다. 자, 쿤의 과학혁명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면 이 패러다임에 따라 과학적 관찰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바뀌면 과학적 관찰도 달라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자, 그 사례가 천동설을 버리고 지동설을 수용한 과학자가 망원경으로 달을 행성이 아니라 위성으로 관찰하는 것이다. 이거 조금 말을 잘 받으실 필요가 있겠네요. 관찰의 대상이 바뀌는 게 아니지. 그죠? 그러니까 달을 관찰하는 건 똑같아요. 그죠? 관찰 대상은 동일하지만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리면 그 달이라고 하는 대상을 행성이 아닌 위성으로서 관찰하는 거잖아.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과학적 관찰이라고 하는 거는 대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이 관찰 대상에 대한 가치관이나 신념이 바뀌는 거죠. 괜찮습니까? 조금 말장난에 좀 주의할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자, 이는 친숙한 도구를 가지고서 과거에 이미 들여다본 적이 있는 세계를 들여다보면서도 지금 이 내용이 그 내용인 거야. 과거에 이미 들여다본 적이 있는 세계를 들여다본다. 그러니까 결국 관찰의 대상이 바뀌는 건 아니다. 관찰의 대상은 동일하나. 됐죠? 하지만 새롭고 다른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됐죠? 결과적으로 새롭고 다른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
인식과 가치관과 개념이 달라진 거잖아. 됐죠? 이걸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문제 없죠? 자, 이것은 경험주의적 사고방식의 전도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관찰이 이론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버립시다. 됐죠? 아니라 버려. 괜찮습니까? 뭐 이게 마우스라서. 됐죠? 아니라 이론이 관찰을 결정한다. 됐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론, 패러다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A라고 하는 패러다임 안에서 관찰을 할 때와 B라고 하는 패러다임 안에서 관찰을 할 때 달라지는 거잖아. 괜찮습니까? 자, 세계관이 변화한 과학자는 세계를 다르게 본다는 것이다. 그렇죠? 여기서도 똑같네요. 세계관이 변화했다. 라는 얘기는 패러다임이 변했다. 그렇죠? 넘어가도 되겠죠? 오케이. 다음. 자, 이는 과학자가 인식하는 세계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후는 과학 혁명을 전후해서 상이한 패러다임 안에서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 관찰 다르고요. 동일한 용어도 범주와 개념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면 해결 방법, 관찰, 용어의 범주와 개념 전부 다 달라지는 거죠. 됐습니까? 애초에 그냥 세계가 달라진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네. 자, 따라서 과학자들은 상이한 패러다임을 하나하나 비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중립적인 언어, 결국 없어요. 중립적인 언어 X. 됐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다시 말하면, 이론 중립적인 관찰 언어를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건 없다. 됐습니까? 왜?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거잖아. 됐습니까? 그리고 A 패러다임에서 이용하던 용어와 B 패러다임에서 이용하는 용어가 전적으로 똑같을 수 없다. 이 얘기하는 거지, 지금. 그렇죠? 패러다임이 바뀌면 용어도 바뀌고 용어가 지칭하는 개념도 바뀌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뒤에 얘기가 나오네요. 패러다임이 바뀌면 동일한 용어라고 하더라도 해당 용어가 세계와 관련 맺는 방식이 변하니까. 그렇죠? 그럼 방금 전에 사례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야. 천동설 일대의 달과, 그렇지? 지동설 일대의 달, 괜찮습니까? 천동설 일대의 달은 행성, 그렇지? 지동설로 바뀌었어, 패러다임이. 그때도 달이라고 하는 동일한 용어지만 위성, 그렇죠? 개념이 달라지는 거, 그렇죠? 이 사례 가지고 전부 다 매칭할 수 있어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사례 주고 묻기가 딱 좋지. 방금 전에 내가 얘기했던 그 천동설, 지동설 말고도 뭐 다른 어떤 과학적 패러다임의 변화 있을 수 있잖아. 이거 이제 예전에 우리 모의고사 기출 풀었던 거 중에서 봤을 때는 그 플로지스톤 뭐 이런 거 가지고도 흔히 그거 가지고 얘기했었던 거거든요. 뭐 그런 거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어, 플로지스톤 그 개념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존에 기출 배웠으니까 또 갖다 쓴 거예요. 재탕이지, 결과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플로지스톤이라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 패러다임이 바뀌면 개념이 달라지는 거니까 애초에 설명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전부 다 달라지겠지. 그죠? 자, 이로 인해 용어가 지시하는 의미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용어가 지시하는 의미, 내포하는 의미 달라진다. 그렇죠? 또한 인식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세계도 다르게 인식되기 때문에, 됐죠? 세계 자체도 다르게 인식된다. 따라서 모든 패러다임이 적용될 수 있는 동일한 객관적 세계, 일단은 넘어가기 전에 X부터 동일한 객관적 세계 존재하지 않는다. 괜찮습니까? 됐죠? 자, 쿠는 이렇게 과학적 혁명을 전후해서 두 이론이 가지는 방법론적 차원, 개념과 의미론적 차원, 과학자가 인식하는 세계가 다른 것을 통약 불가능성이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근데 용어가 되게 뭔가 생소한 것 같지만 되게 직관적이다. 통약.
관통해서 통하는 거.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두 패러다임을 걸쳐서 통하는 개념. 이런 건 없다. 그렇죠? 불가능하다.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방법, 통역 불가. 개념, 통역 불가. 의미, 통역 불가. 세계, 통역 불가. 괜찮습니까? 요거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 때문에 그는 서로 다른 패러다임 속에서 하는 과학자들끼리 대화를 나눈다면 그것은 동문서답이 된다. 그렇죠? 말이 안 통한다. 괜찮습니까? 똑같은 거죠. 괜찮습니다. 자, 쿤이 언급한 과학혁명의 과정, 통합 불가능성은 과학자 집단이 하나의 문제에 대해 둘도 아닌 단 하나의 이론만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단 하나의 이론만 선택한다는 것은, 됐죠? 자, 이 얘기죠.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패러다임 A였을 때, 그쵸? 패러다임 A였을 때 선택했던 이론이 패러다임이 B로 바뀌는 순간 그 이론은 더 이상 선택될 수가 없어요. 새로운 다른 이론 하나만 선택되는 거지. 근데 대신에 이제 꼭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전 패러다임에서 설명하던 이론, 그죠? 이전 패러다임에서 설명하던 이론이 후대에 생겨나게 된 이론보다 뒤떨어지는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다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됐죠? 이전 패러다임이 과학적 현상이나 어떤 변칙 사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으니까 얘는 질이 떨어지는 거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더 우월한 거 아니냐? 이게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생각이야. 근데 쿠는 아니다야. 됐죠? 보세요, 뒤에. 하나의 이론 선택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인정할 만한 선택의 기준이 없다. 됐죠? 없다. 따라서 정확성, 간결성 등의 가치에 호소하는 설득 과정을 통해 이론을 선택해야 한다. 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B, 패러다임 B가 A에 비해서 더 낫다 이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거야. 괜찮습니까? 그냥 달라진 거라고. 괜찮습니까?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됐죠? 그 내용만 조금 마지막으로 매듭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그 정도만 체크해 두기. 다음 갑시다. 자, 뭐 비슷한 맥락에서 얘기합니다. 어떤 과학 이론 A를 버리고 과학 이론 B를 선택할 수 있으려면 당연히 B가 A보다 객관적으로 나은 것이어야 되고요. 그때의 선택을 합리적 선택이라고 얘기한다. 이게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얘기했던 거잖아. 그죠? 그냥 보편적인, 그죠? 상식적인 생각. A를 버리고 B를 선택하려면 B가 A보다 나아야지. 괜찮지? 자, 과학 이론의 선택이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중요하다. 자, 실제론자였던 포퍼는 사람 이름 뭐 바뀌었으니까 바꿉시다. 그렇죠? 근데 이거 포퍼만 체크하지 말고 실제론자도 같이 체크해 주세요. 자, 진리 근접도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진리 근접도가 큰 이론이 진리에 더 가깝기 때문에 선택된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진리 근접도가 크면 선택된다. 그때 진리 근접도는 어떤 이론에 대한 참인 귀결 명제에서 거짓인 귀결 명제를 뺀 값의 크기로 정의된다. 뭐 여기에서 거짓을 뺀다. 됐습니까? 예를 들어 본다. 모든 새는 난다라고 하는 이론이 있으면 비둘기는 난다. 참인 귀결 명제고 타조가 난다. 거짓 귀결 명제가 된다. 그렇죠? 아, 이러한 귀결 명제에서 참인 귀결 명제의 수에서 거짓인 귀결 명제의 수를 뺀 것이 진리 근접도가 되는 것이다. 아, 간단해지네요. 자, 비둘기 난다. 뭐 참새 난다. 무슨 새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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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 못 난다. 타조 못 난다 했을 때 참인 숫자 그쵸? 참인 명제의 숫자, 그 다음에 거짓이 되는 명제의 숫자 뺐을 때 그 숫자가 크면 클수록 새는 난다. 라고 하는 명제가 참인, 진리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근데, 그러나,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되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참인 귀결 명제와
거짓인 귀결 명제가 모두 다 많은 이론 A와 됐지? 괜찮습니까? 그리고 참인 귀결 명제와 거짓인 귀결 명제가 모두 적은 이론 B가 있을 때 됐죠? 이론 B가 진리 근접도가 크다고 해서 B가 더 진리에 가까운 이론이라고 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된다. 왜? 일단은 참인 사례도 A가 많다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진리 근접도는 B가 높을지 몰라도, 됐죠? 참인 귀결 명제의 수가 절대적으로 A가 더 많아. 그러면은 이거는 B가 더 무조건 진리에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모호해지는 거죠. 괜찮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자, 과학 이론의 선택이나 변화는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입장에 있는 파이어 아벤트는 사람 이름 바뀌었네요. 통약 불가능성이라고 하는 거. 아, 요거는 좀 체크해 두실 필요 있겠다. 방금 전에 쿤도 통약 불가능성 얘기했었잖아. 그죠? 두 지문을 관통하는 공통분모가 하나 생겼네요. 통약 불가능성이라는 것을 근거로 진리 근접도라는 개념체가 성립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대요. 자, 이는 포퍼의 진리 근접도에 대한 정의가 그 개념이 담고 있는 직관적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여느 비판과 다른 것이다. 이거 조금 주의. 문장을 갑자기 쓸데없이 방금 전에 읽은 요거 있죠? 요거. 이거는 파이어 아벤트 게 아니야. 괜찮습니까? 어, 됐죠? 그러니까 파이어 아벤트가 근접도를 비판한 건 맞아. 괜찮습니까? 근데 지금 초록색 괄호를 근거로 비판한 게 아니라고. 괜찮습니까? 그죠? 굳이 안 넣어도 되는 문장을 지금 넣어가지고 함정을 억지로 좀 만들어 놨어요. 괜찮습니까? 쓸데없이 이런 문장을 집어넣어가지고. 그죠? 날려, 과감하게. 자, 진리에 더 가까운 이론과 진리에 조금 더 가까운 이론들을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평가하려는 것은 통합 불가능하다. 왜? 무슨 얘기야, 지금? 따지고 보면 이거네요. 아까 흔히 이야기했던 통합 불가능. 패러다임 A, 패러다임 B. 공통적으로 개념, 세계, 뭐 이론 쓸 수 없잖아. 괜찮습니까? 지금 여기도 똑같은 거지. 자, 이론 A, 이론 B, 그치? 이론 A와 이론 B에, 그쵸? 그것을 통약하는 어떤 공통 분모를 설정할 수 없잖아. 두 개가 전혀 다른 이론인데. 괜찮습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됐죠? 따라서 포퍼의 진리 근접도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괜찮습니까? 근접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결과적으로 종합해보면 이렇게 되네요. 파이어벤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 얘기한 거네. 근접도의 차이를 가지고 뭐가 더 진리에 가깝다라고 비교할 수 없다. 왜? 서로 다른 진리들이니까 그냥. 괜찮습니까? 뒤에 갈게요. 파이어 아벤트는 이처럼 통역 불가능성을 언급했지만 혼의 그것과는 다르다. 분명히 좀 구분을 해놨네요. 선을 그어놨네요. 좀 긴장하고 봐야 되는 부분 하나 나왔다. 갑시다. 파이어 아벤트의 통역 불가능성은 의미 변동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볼게 계속. 파이어 아벤트는 언어의 의미가 그것이 사용되는 문맥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 거야. 됐죠? 그리고 문맥 의미론의 관점이라고도 지칭할 수 있는 거고. 됐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과학적 용어는 이름표처럼 이론과 독립적인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모든 이론에서 변함없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론이 제공하는 문맥에 따라 가변적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마지막 문장이네요. 됐죠? 어떤 과학적 용어를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따라서 진리에 더 가까운 이론에서 쓰이는 용어와 진리에 덜 가까운 이론에서 쓰이는 용어는
서로 다르다. 괜찮습니까? 이거? 됐죠? 음. 그래서 서로 비교할 수 없다. 괜찮습니까? 방금 전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진리 A, 진리 B 같은 용어를 쓰고 있을지라도 됐습니까? 진리 A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와 진리 B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가 다르니까 이 둘을 비교할 수 없는 거다, 아예. 괜찮습니까? 뭐가 더 진리에 가깝다를 비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고. 괜찮죠? 아, 이런 글들 너무 좀 귀찮아요. 좀. 그러니까 일단 어쨌든 그래서 어쩌라고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문제점에 대한 지적, 문제점에 대한 비판까지는 얘기를 했어요. 괜찮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과학 이론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라는 문제가 생긴다. 맞지? 그쵸? 그래, 진리 A도 나름의 의미가 있고 진리 B도 나름의 B가 있다면 됐죠? 그럼 둘 중에 뭘 선택해야 되는데? 다 맞는 거야? 이거지. 이에 대해서 파이어 아벤트의 대답은 뭐든지 좋다. 이 거지 같은 놈 진짜. 됐죠? 뭐든지 좋다라고 얘기했답니다. 괜찮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과학의 모든 방법론은 나름의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어느 것이 우월한지도 비교할 수 없다. 이거 우월 비교할 수 없다는 계속 얘기했던 거죠. 이게 방금 전까지 얘기했던 그 근접도잖아. 그죠? 근접도가 높은 걸 우월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근접도 비교가 불가능한 거니까 우월한지 얘기할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죠. 괜찮습니까? 그럼 이거는 푼이랑도 비슷하다, 여기는. 됐죠? 푼도 아까 패러다임 두 개를 놓고 만약에 본다면 이전 패러다임, 후대의 패러다임 뭐가 우월한지 얘기할 수 없다고 했던 거니까. 그렇죠? 자, 계속 가볼게요. 과학적 지식의 진보는 진리를 향해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버립시다. 아니고요. 양립할 수 없는 여러 이론들이 끊임없이 증식되는 것이다. 됐죠? 이론 A, 이론 B, 이론 C, 이론 D. 괜찮습니까? 어. 근접도는 서로 다를 거야. 괜찮습니까? 그 근접도가 다른 여러 이론들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게 과학 지식의 진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론이 선택되든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왜? 나름의 근접도를 가지고 있잖아. 괜찮습니까? 그는 합리성 자체를 수많은 전통 가운데 하나로 보았고요. 과학 이론의 선택에 있어서는 가장 자연적인 해석으로 보이는 이론이 선택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때 자연적 해석이란 사회, 문화, 언어를 통해 대상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틀이다.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 거네요, 그러면. 그죠? 그냥 그때 당시, 그죠? 그때 당시의 사회, 문화, 언어를 기반으로 했을 때 가장 자연적으로 보이는 거. 그게 선택된다고. 됐죠? 그러니까 가장 사회, 문화, 언어에 들어맞는 해석이라면 뭐든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좋습니다. 아, 그러면 계속해서 설명이 가능해지네, 이어서. 봐봐. 그러니까 사회, 문화, 언어라고 하는 건 계속 변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러 이론들이 증식되는 과정 중에 당대에 가장 인접한 자연적 해석이 있겠지. 근데 사회, 문화, 언어가 변화하면 또 변화한 사회, 문화에 맞는 자연적 해석이 있겠지. 그런 식으로 선택되는 거겠네. 됐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내가 요 개념까지 연결해서 본 이유는 뭐냐면 쿤이 이야기했던 패러다임의 변화 있죠. 그치? 쿤이 이야기한 패러다임의 변화, 그 다음에 이 파이어 아벤트가 이야기하는 이론, 과학적 이론의 변화. 됐죠? 설명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나란히 놓고 조금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됐죠? 이 글의 핵심은 그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 이론의 변화는 어떤 과학자 집단의 자연적 해석이 다른 과학자 집단의 자연적 해석으로 대체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쵸? 패러다임의 변화랑도 약간 공통 분모도 있네요. 그러니까 뭐가 더 낫다를 이야기할 수 없는 거잖아, 지금. 그,
뭐가 더 낫다를 이야기할 수 없는 두 이론, 두 패러다임. 괜찮습니까? 이게 패러다임 A에서 패러다임 B로 대체되는 거. 이론 A에서 이론 B로 대체되는 거.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두 개 나란히 놓고 설명할 수도 있겠네요. 계속 가볼게요. 파이어 아벤트의 이러한 주장에는 과학 이론의 변화는 사회, 문화, 언어의 영향을 받는 것임이 내포되어 있다. 뭐 방금 전에 계속 얘기하던 거죠. 그에게 과학은 수많은 제도나 전통 중 하나일 뿐이며 과학적 문화와 비과학적 문화 중 어느 것이 더 우월한 것도 아니고요.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 체계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파이어 아벤트의 과학 철학을 다원주의와 상대주의로 보는 이유. 오, 그래. 이게 정확하네요. 절대적으로 뭐가 더 낫다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름의 가치가 있는 거. 됐죠?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답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일단 요 구강에서는 일단은 쿤이랑 파이어 아벤트 비교, 대조, 요거를 조금 중점적으로 보는 거,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것까지만 강조해 볼 수 있겠다. 여기까지.